다시 이어서 볼게요.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당연하겠죠. 이거는 고의나 이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생겼을 때는 이거까지 하자 그러면은 보험금 지급해줘야 된다 그러면 보험자한테 이거 너무 불리한 그거잖아요. 고의로 막 사고 내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이건 줄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660조 전쟁 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별난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전쟁이 갑자기 발발해가지고 뭐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피해가 만약에 생겼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약정이 따로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돼도 예를 들어 전쟁이 나거나 뭐 기타 전염병이 막 돌거나 이런 것들을 약정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정이 없다라면 일단 이런 것들은 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자, 그리고 661조 재보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재보험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현대해상하고 현대해상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현대해상하고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을 이렇게 맺었어요. 그럼 저는 개인이고 현대해상은 회사잖아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 계약을 맺은 거를 이제 여기서 보자면 이게 원보험 계약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현대해상이라는 회사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원보험 계약을 쭉 맺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보험 사고가 막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그 보험금을 막 줘야 된다 그러면 현대해상도 이게 너무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회사가 망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험 부담을 조금 덜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뭐 이거 경영 방법 중에 또 이게 나오는데 재보험을 냈는 거예요. 다른 보험회사가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뭐 롯데라는 보험회사가 있으면 이 현대해상이 이 원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조건들을 조금 맞춰가지고 아니면 그냥 바로 이익이 돼버리게 내지는 그렇게 롯데하고 그 재보험을 계약을 맺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서 재보험은 기업 대 기업의 계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해상이 예를 들어서 원보험 계약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맺을 때 일반인들하고 맺을 때 뭐 A라는 보장을 뭐 10,000원에 이렇게 맺었다. 그러면은 현대해상이 롯데하고 맺을 때 야 A라는 똑같은 이 보장을 해주는 거를 뭐 8,000원에 이렇게 맺으면 그냥 앉아서 2,000원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맺는 보험을 기업 대 기업으로 맺는 보험을 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죠. 이렇게 이 재보험을 통해서 이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일단 뭐 도산의 위험도 없어지고 리스크가 일단 딱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재보험을 안 맺어 놓으면은 그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어떤 그렇게 죽는 비용들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전성이 좋아지죠. 이렇게 되면은 재보험을 통해서. 자, 이어서 662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3년, 그리고 보험료 청구권은 2년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보면 이거 기억도 안 나고 문제를 내면은 이게 말이 무슨 보험금 청구권, 적립금 반환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보험료 청구 말이 딱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보험자하고 보험 계약자를 한번 그려보세요. 뭐 A와 B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자, 보험 계약자가 있고 보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내는 거죠. 한번 그리면서 이렇게 쓰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구분을 해보면 좋아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건지를 딱 구분을 하면 이게 답이 나옵니다. 보험자는 기업이고 쉽게 말하면 정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은 약자를 보호하잖아요. 보험 계약자를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청구하는 거는 3년씩이에요. 자, 보험금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입니다. 이거는 소멸시효가. 길게 주는 거예요. 2년보다는. 보험료 그리고 적립금 이거를 반환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험료는 원래 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자가 내는 건데 이미 거기 내 있는 거를 반환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적립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이것도 보험자에게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런데 보험자가,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그 보험 계약자에게 달라고 하는 거는 2년입니다. 짧습니다. 1년이. 보험료 청구권, 너 보험료 내. 이거는 2년입니다. 소멸시효가.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는 건지를 보게 되면 약자인, 상대적으로 약자인 보험 계약자가 달라고 하는 것, 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3년 시효. 그리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자인 보험자가 달라고 하는 거에서는 2년 시효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기도 편하실 것 같아요.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약자, 상대적으로 약자인 보험 계약자나 이 피보험자, 그 보험 수익자, 우리 이제 개인들의 불이익으로는 이게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약이라는 거를 이제 보험을 계약을 하게 되면 특약이라는 거를 이게 맺게 되는데 그 어떤 규정들을 그 이 특약으로 뭐 이 우리 개인들 약자들을 약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약한 이 개인들의 불리하게는 변경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익이 되게 되는 걸로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 너무 심한 거, 예를 들어서 뭐 고의로 해도 다 보장해준다. 뭐 이런 것까지만 아니면 이 보험 계약자, 이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이런 사람들의 이 상대적 약자들을 위한 이익으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유사한 보험은 그렇지 않대요. 왜 그럴까요? 아까 방금 전에 그 재보험 얘기했죠. 기업 대 기업이 맺는 거잖아요. 둘 다 그 뭐 예를 들면 선수들이에요. 선수들끼리 하는 것까지는 뭐 누구 손을 들어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해상보험도 보통 뭐 우리가 일반 개인단에서 이거를 계약을 할 일이 없거든요. 무슨 컨테이너, 선박회사 이런 큰 회사들 뭐 몇 조짜리 이런 회사들하고 맺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 같은 뭐 누가 더 약하고 세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64조 상호보험, 공제 등의 준용. 이 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보험 또는 그 공제보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을 한답니다. 진짜 어렵게 나오면 시험이 이런 거를 바꿔가지고 뭐 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정도 뭐 다 맞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건 틀려도 사실은 80점 이상 맞는데 사실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네. 자, 손해보험도 한번 볼게요. 665조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666조 손해보험 증권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자, 여기 9가지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한번 볼게요. 보험의 목적.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손해보험증권에 써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험사고의 성질. 그리고 보험 금액. 뭐 이건 다들 알고 계시죠? 보험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카드로 낼 건지, 뭐 현금으로 계좌이체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써야 되는 거고, 또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그러니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이런 것도 써줘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여기까지는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실권한다. 이런 사유들 써달라. 우리는 잘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죠. 보험 맺을 때. 너무 많으니까요, 내용이.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보험 계약자 주소 성명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상호, 보험 계약의 연월일, 언제 맺었는지, 그리고 보험 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 어디서 작성했고 언제 작성했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만약에 내면 여기 피보험자의 무슨 그 주민번호 뭐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왜냐면 주민번호는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사실 근데 아닌 거거든요. 그거는 문제를 낸다면 그렇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주민번호는 이런 거 가입할 때는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써야 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꼭 기재해야 되는. 그렇죠? 667조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그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보험사고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거 보험 목적으로 이렇게 가입이 된 이거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일을 못해서 원래 내가 하루에 100만원씩 버는 사람인데 이것도 보상해줘. 이렇게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약정이 있으면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루 일을 못한 거 뭐 약정으로 하루에 뭐 10만원 일당을 계산한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건 가능한데, 약정이 없으면 이런 상실 이익까지는 그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